여러분, 오늘 놀라운 현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일본 장교들마저 한국 전투기를 사오자고 외치는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KF-21 보라매는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먼저 이 놀라운 현실을 가능하게 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본은 심각한 기술력 저하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일본의 기술력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그리고 다른 경쟁국들에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분야에서 일본은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국 기술력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죠.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군사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국 전투기 개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였습니다. KF-21은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바로 이러한 KF-21의 경쟁력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KF-21 보라매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길래 일본 장교들까지 매료시킨 걸까요? KF-21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가성비입니다. 동급 성능의 전투기들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뛰어난 성능을 제공합니다. 이는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또한 KF-21은 최첨단 레이더, 전자전 장비, 그리고 다양한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어 실제 전투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F-21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KF-21의 미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 뒤에는 한국 방위 산업에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습니다. 한국은 짧은 기간 안에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의 국산화율을 꾸준히 높여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방위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 방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자국 전투기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대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던 차세대 전투기 F-3는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에 직면하며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설계 변경과 예산 초과로 인해 F-3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 방위 산업의 기술력 저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본은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방위 산업은 고비용 구조, 기술 인력 부족, 그리고 정부의 소극적인 투자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일본의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에는 군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 격차는 단순히 군사력의 우위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 경쟁력은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그리고 국제적 영향력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라섰고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KF-21 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방위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국의 기술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KF-21을 단순히 사오자는 수준을 넘어 기술 협력,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의 핵심 기술 공유, 부품 공동 생산, 그리고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협력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부족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본 장교들이 한국 전투기를 구매하자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본의 기술력 저하, 그리고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성능 때문입니다. 한국은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전투기를 개발해냈고, 이는 일본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면 미래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더욱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위 산업 시장에서 더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끊임없는 기술 개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KF-21 보라매는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몸소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앞으로 한국은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도전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